상대방을 혼내주기 위해서 1억 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오히려 물어줘야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면 주문 2항이나 3항쯤에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하거나, 또 소송 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그리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이죠. 이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은 부당하게 소를 제기하거나 또 부당하게 항쟁한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을 물려서 무분별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또 기왕에 진행된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제도죠. 법률에서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이 소송 비용은 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요. 소제기 이전 소송 준비 행위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되고요. 또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됩니다. 또 소송이 부수 절차에 소요된 비용, 예를 들면 감정료나 법원이 검증에 참여할 때 들어가는 여비,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소장을 제출할 때 소장에 인지를 붙이게 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인지대, 또 법무사 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돈을 주면서 서면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소송 서류 작성 비용, 이것도 포함되고요. 또 증인을 신청하실 때 증인 신청서와 함께 증인 여비도 예납해야 하는데요. 보통 가까운 곳은 6만 원에서 먼 곳은 10만 원 정도 예납하는데 이 증인 여비도 소송 비용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또 소송 중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전문가에게 감정료를 내고 감정을 의뢰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감정료도 소송 비용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송 비용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 수임료인데요. 이 변호사 수임료도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 변호사 보수는 너무 크다 보니까 전액 다 인정되는 것이 공평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죠. 예컨대 소가가 5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건에 변호사 수임료로 700만 원을 지출해서 이겼다고 할 경우에 패소한 상대방에게 판결금 500만 원 외에 변호사 수임료 700만 원까지 지급해라 라고 하면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소송 비용의 공평 부담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수임료는 무조건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난 대형 로펌의 사건을 맡기고 승소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다 받아내서 상대방을 혼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를 다 받을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물의 크기, 즉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송물 가액, 소가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짜리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소가가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가를 기준으로 해서 소가가 2천만 원인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로 200만 원까지, 그리고 소가가 5천만 원인 경우에는 보수로 440만 원, 1억 원인 경우에는 740만 원까지 변호사 보수가 인정되고요. 2억 원인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로 1,04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이 금액을 훨씬 초과했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다 인정받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하나 주의하실 것이 바로 청구 금액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타당한 금액 이상을 청구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것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례나 그간 실무를 보면 내가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상대방을 혼내주기 위해서 1억 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오히려 물어줘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판결을 받을 때 판결문 제1항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해서 승소는 하지만 그 제2항에 가서 소송 비용 중 10분의 3은 피고가 또 10분의 7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소송 비용에 관한 판결을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 승소율이 1억 원 중에서 3천만 원만 이긴 것이기 때문에 30%만 이긴 거죠.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고도 오히려 소송 비용의 70%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구 금액을 정하실 때는 신중히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승소했으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송 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상대방이 순순히 소송 비용을 내어준다라고 하면 좋겠죠. 근데 대개는 패소해서 기분이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순순히 주진 않겠죠. 그러면 법대로 해야 하는데 이때는 다시 법원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재판을 받아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이겨서 소송 비용 판결을 받았는데 무슨 재판을 또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종전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 비용 중 10분의 3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10분의 3이 얼마가 되는지 이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부득이 소송 비용 액수를 정하는 재판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소송 비용 확정 재판은 대략 한 5,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법원에서 이 소송 비용 확정 결정을 받으면 이제 이 소송 비용 확정 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상대방이 순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소송 비용 확정 재판 결정문을 집행 권원으로 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바로 압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송 비용, 특히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